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도 집단 감염이 잇따르며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백신 1차 접종자는 14.8%로 늘어나서 상반기 1,300만 명 접종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발생한 국내 신규 확진자 556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사 건수가 이제 증감하면서 500명대에서 한 700명대를 오르내리는 그런 정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게 주말이 되게 되면은 진단검사 수가 반 이하로 줍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특히 더 많이 줄었어요. 진단검사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 있는 데 비해서 네. 어제는 13,743건인데 확진자 수가 566명이기 때문에 양성률이 4.12%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2일인가 5월 2일이 일요일이었었는데요. 같은 네. 일요일에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서 진단검사는 줄어서 4.08%였었거든요.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주말에 이 양성률이 높아지는 것은 계속 경향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환자 수 전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정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뭐 안심할 만한 일이 있는 거, 희망적인 부분은 네. 위중증 환자, 사망자는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5,600명 숫자라는 것이 지금 변이주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언제 폭발적으로 나타날지 모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특히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이 감염원 불명의 환자 수도 항상 30% 가까이 비율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항상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예방접종 속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속도를 더 빨리 할 수 있다면은 이 변이주 확산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팽팽하고 있어서 환자 수가 줄어들 때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고령층의 접종률이 점점 높아짐으로 해서 위중증이라든지 사망자 수는 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향은 분명히 보이고 있어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6월 달 동안에 이 확진자 수라든지 변이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거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면역력을 얻는 데 있어서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즉,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부담들도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앞으로 6월 중에 50만, 60만 마치고 7월 중에는 뭐 거의 2,300만 명 정도를 7, 8월 중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 접종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이 접종 인력에다가 투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역학조사에 힘이 분산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6월이 가장 또 중요한 달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요즘 거리를 나가면요. 날도 많이 따뜻해지고 정말 위태로운 야외 술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 10시에 영업이 끝나고 나면 공원 등으로 가서 이제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좀 우려됩니다, 정말. 우려가 되죠. 예. 우리가 지금 지난 겨울 동안에는 이제 실내에서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염력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있지만 야외라고 그래서 또 이게 안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 야외에서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단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서 음주를 하시면서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도 잘 이게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공기 중에서 그럼 과연 감염이 될 것이냐? 뭐 여러 지금 베트남 변이주 같은 것들은 공기 중으로도 감염된다고 하지만 실제 야외에서는 공기 중으로 직접 감염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장시간 음주를 하면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공통으로 접촉하는 물건들이 많아지게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감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의 한 집단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가족들, 또 지인들, 직장, 그 다음날 출근해서 직장, 이렇게 지역사회의 그 전파가 만연이 되는 상황이 점점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런 모임들을 가능한 한 이번 달만이라도 좀 자제해 주시면은 다음 달부터 한 7월부터는 상당히 많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 음주하고 뭐 춤추고 하시는 거 좀 앞으로 2주 정도입니다. 네. 2주 정도만 좀 참아주시면은 좀 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7월 정도만 되면은 물론 젊은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많이 못 받지만 60대 이상들 접종 받으신 분들은 1차 접종이라도 받았으면은
마스크 쓰는 것도 완화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차적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젊은 층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참 많이 이제 고생을 하셨을 텐데 한 달만 더 예,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이제. 더 참아주시길 그 부탁을 해주셨고요. 자, 제주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일가족 5명이 이어서 유흥주점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매일 2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주 지역에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게 변이 바이러스와 좀 관련이 있을까요? 예, 변이 바이러스도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제주도라는 데는 섬이기 때문에 그 입도하시는 분들을 방역을 잘하고 또 그 안에서의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면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했었는데 지금 상황은 이미 그렇게 되지가 않죠. 전국적으로 600~700명씩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의 N차 감염에 무증상 감염들이 많아지고 네. 이분들이 이제 제주도에 입도하면서 아무리 방역을 잘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벌써 제주도에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전국적으로 지금 영국 변이주라든지 또는 인도 변이주까지도 네. 예,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 점점 우세종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라고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안에서의 이제 산발적인 집단 발생이 일어나면서 또 변이주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접촉들에 의한 감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주도 안에서의 방역을 지금 신경 써야 될 때죠. 그래서 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변이주 확산을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는 것이죠. 즉 제주도 안에서도 이 선별 검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서 제주도 안에서의 변이주들이 얼마나 확산되느냐 하는 것들을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격리를 하고 치료를 함으로 해서 이 변이주들의 확산이 우세종이 되는 시간을 가능한 한 늦춰주면서 예방접종을 빨리빨리 해서 예방접종의 접종률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궁금한 게요. 제주도에서 2차 접종까지 끝냈는데도 양성 판정을 받은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2건이 됐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발생한 돌파 감염 사례를 다 보니까 다 화이자 백신을 맞았더라고요. 이게 우연인 건지 아니면 그 백신과 관련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추고 있는 백신이 2가지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 백신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간격이 11주에서 12주예요. 우리나라에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지만 네. 그 이후에 파이자 백신도 접종을 했고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2차 접종한 사람들은 화이자 백신 접종한 사람들보다 한 3분의 1 정도 적어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 대부분이 파이자에서 2차 접종 맞은 후에 돌파 감염이 나오지만 그만큼 많다는 얘기는 돌파 감염이라는 것이 이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파이자에서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가 뭐 돌파 감염이 둘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결국은 그 돌파 감염이라는 의미는 예방 효과가 100%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면역이 완전히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가 증식을 막기까지는 못합니다. 우리 몸에 이 호흡기 점막에 IgA라는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연 면역에서는 그것이 만들어지지만 네. 실제 백신으로 접종을 유도했을 때는 이런 분비형 항체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면역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호흡기 내에서 어느 정도 증식은 하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접종받은 사람 모두를 다 이 PCR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이 돌파 감염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는 통계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네.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접종을 받고 2주가 지났다 할지라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미접종을 된 사람들,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한테는 감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것이 특히 실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돌파 감염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고 접종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증상으로 끝나고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고 만약 그런 자연 감염이 일어났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는 내 몸에는 IgA라는 항체가 다시 생겼기 때문에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예방 접종만으로는 아직은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에 더 속도가 붙겠습니다. 60세에서 64세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이 내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또 오늘 10일부터는 30세가 넘는 예비군 등이 얀센 접종을 또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집단 면역 달성에도 좀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정부의 방역 당국의 목표는 6월 19일까지 60세 이상 또 이 30세 이상 그 예비군 민방위대인 경우에서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해서 한 90만 정도 접종할 것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 보면 745만 정도가 접종을 받았는데 앞으로 2주일 동안에 계산을 해보면 하루 한 40만 정도 접종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1,300만 명이 되고 또 내일부터는 60세에서 64세, 10일부터는 3, 40대가 이제 접종을 받기 때문에 아마 하루에 6, 70만 정도는 접종을 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예비군 얀센이라든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약간 사소한 문제가 좀 생기긴 했어요. 네. 그 60세 이상이 80.6%라는 이제 높은 예방 그 접종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숫자가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도입된 것들이. 아마 코박스 백신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유치원 돌봄 교사라든지 초등 1, 2학년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7월로 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파이자 백신으로 바꿨거든요. 그 명수를 다 하더라도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7월 달로 이제 넘기면 되는 것이고 1,300만 명 접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네. 아직까지도 그 도입된 물량이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량은 분명히 아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슬아슬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인 목표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네. 또 최종적으로 6월 19일까지 다 못 맞췄을 때 그 이후에 6월 말까지는 코박스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네. 한번 들어오게 되면 뭐 완전히 문제는 해결되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이 7월 달부터 이 물량 수급에 숨통은 트일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네. 우리가 대량으로 접종을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7, 8월경에 2,300만 명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때의 주력은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고 파이자나 모더나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모더나 백신이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낮아 보이고 네. 파이자 3,300만 명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적시에 원활하게 잘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뭐 잘 들어오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제일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접종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6일 0시 기준으로 저희가 백신 1차 접종률이 14.8%로 집계된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이달 중으로 2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계획인데 교수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수급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판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의 추세를 보면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만큼만 맞춰도 거의 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아마 빠른 속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일 월요일부터 이제 60세 이상 접종을 시작하게 되면은 많은 접종자들이 받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25% 이상으로 이게 가능하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25% 이상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사실은 예.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전부 보호가 된다면 하지만 지금 전부는 아니지만 80%가 접종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60세 이상에서는 거의 집단 면역이 형성된 상황이거든요. 네. 이미 확진자 중에서 이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자 비율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것이 7월이 되면은 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네. 다만 지금 50대까지의 젊은 층들이 예방 접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확산세는 많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 접종 안 하신 분들이 감염이 되고 증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입원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60세 이상에서 95% 이상이 사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안정이 된다면 사실은 이 감염,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독감과 비슷한 정도의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방역을 어느 정도 완화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독감처럼 관리가 가능하다는 그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좀 안도가 되는데요. 접종률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대구 상황은 유흥주점도 집단 감염이 이어져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올렸고 유흥시설과 노래방 문을 2주 동안 닫기로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대구 상황은 어떻게 좀 진단하세요? 예, 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 있죠. 작년 3월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의 방역이라는 것은 그 신천지 교회에 관련된 분들을 잘 찾아가면서 격리하고 치료하고 하면은 충분히 단시간에 수습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좀 그렇지가 않은 것이 대구인 경우에 있어서 환자 수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70명 이상 나오는 상황은 대구 인구 250만에 비하면은 이게 10만 명 계산하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영국 변이주의 확산, 이게 아마 울산으로부터 시작돼서 대구까지 간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 비율로 지금 계산상으로 보면 거의 60%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럼 거의 우세정으로 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을 도입을 해갖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이 아직까지 이 수습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지역사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감염이 되고 있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수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네. 대구인 경우에 아마 전국에서 최저일 겁니다. 우리 그 접종 예약률, 60세 이상의 접종 예약률이 전국적으로는 80.6% 정도 되는데 대구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평균보다도 7.4% 정도 적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적게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구 시민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6월 3일로 끝났지만 예약은 6월 3일 이후에라도 본인이 원하면 60세 이상은 언제든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가서 접종을 받으셔야만이 이것을 수습할 수가 있고요. 이 접종 예약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접종 받으신 분들도 조금 떨어집니다. 서울에 비해서도 대구의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접종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면 늘수록 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환자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대구에서 제일 큰 문제는 접종을 빨리 받고 선별 검사를 빨리 해서 그 변이주들이 확산되는 것을 얼마나 빨리 막을 수 있느냐, 얼마나 늦출 수 있느냐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모두가 이제 백신 접종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